SK이노베이션은 더모아 투자자문이 처음 생길 때부터 1순위로 추천했던 기업이었습니다. 정유 업종이 안정성과 성장성을 골고루 담보하고 있고 국내 정유 업체들의 재무 구조도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업인 SK이노베이션을 투자의 1순위로 삼았던 기억이 불과 한 2년 전이었는데 그 2년 사이에 회사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현재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SK이노베이션이 2020년 8월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7월 말에 12만 7천 원이던 주가가 8월이 시작된 첫 5거래일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을 하면서 2020년 8월 7일 종가는 18만 4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주가 상승률이 44.9%,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최근에 이렇게 급등한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가 주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18만 4천 원이라고 하는 SK이노베이션의 이 주가만을 보면은 최근에 단기에 크게 올랐지만 이 업체의 지난 10년간의 주가 추이를 보면은 뭐 그렇게 오른 수준은 아닌 주가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국내 제조업들의 주가가 10년째 횡보하고 있습니다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늘 한 20만 원 이상에서 주가가 형성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아무리 급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로만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이노베이션이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2분기 실적을 보면서 과연 지금의 주가가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사실 작년부터 업황이 많이 안 좋아진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업체의 장점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대규모의 배당을 지급했던 업체, 늘 주당 8,000원 정도의 배당을 지급했던 그런 업체였다가 이 업체의 배당이 2019년에는 3,000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황 부진, 국제 유가의 하락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정제 마진이 감소하면서 SK이노베이션이 2017년에 3조이던 영업이익이 2018년은 2조, 그리고 2019년에는 1조 2천억으로 매년 1조 원씩 감소를 했고 급기야 올 3월 그리고 올 6월 2분기 연속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2020년 2분기에도 매출은 7조 1,996억 원인데 이는 1분기에 11조 원에 비해서 한 4조 원가량 감소한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2020년 1분기에 이어서 역시 손실 4,397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재무 구조도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차입금이 2019년 말 11조에서 2020년 2분기에는 차입금이 15조로 4조 원가량 차입금이 늘었고 이 가운데 순차입금 규모도 2019년 말 6조 5천억 정도에서 2020년 2분기에는 8조 7천억 정도로 2조 2천억 정도 순차입금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난해 말 117%였던 부채 비율이 2020년 2분기에는 148%로 31%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 유가가 중요합니다. 정유업체는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야 정제 마진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2020년 1분기에 평균 유가가 두바이 유 기준으로 배럴당 50.7달러였던 것이 2020년 2분기에 배럴당 30.5달러로 많이 감소한 것이 마진의 악화였다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최근의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43달러 수준입니다. 43달러 수준이라는 것은 SK이노베이션이 발표한 1분기 평균보다도 높지 않다라는 얘기. 여전히 저유가로 인한 정제 마진의 그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유업체의 실적 악화는 SK이노베이션 한 업체만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의 정유업체라고 할 수 있는 엑슨모빌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엑슨모빌의 주가 역시 지금 최근 5년 연속으로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양상이고, 특히 최근 1년 사이에 1년 전에 주가가 70달러에서 지금은 43달러 수준으로 하락을 한 상황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정유업계의 업황악화는 세계 공통의 문제인데 SK이노베이션도 이런 그 부진에서 예외가 아닌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미래 가치가 부각되면서 LG화학, 삼성 SDI와 함께 주가가 상승한 측면이 있는데, 이 전기차 부문의 경우에 2020년 1분기에 1,049억 원의 영업 손실, 2020년 2분기에는 1,138억 원의 영업 손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실적이 그 당분간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의 경우가 2020년 2분기에 소폭이나마 영업 흑자를 냈던 것과 좀 비교되게 SK이노베이션은 여전히 이 부분에서도 영업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사업별 실적을 보면은 석유 부문에서는 손실, 화학, 윤활유, 석유 개발 부문에서는 소폭의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배터리 및 소재 사업에서는 역시 또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체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터리 부문에서 이 전체 매출에 미치는 비중이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6.2%에 불과합니다. 이 정도라면은 전체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전지 부문의 매출 비중이 40% 정도에 달했기 때문에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부문은 하나의 큰 사업 부문으로 인식을 할 수 있지만,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부문은 굉장히 미미한 사업 부문인 것이 팩트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반기에 그 전기 배터리 부문을 분사해서 상장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SKI 테크놀로지라는 업체를 새롭게 상장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 SK이노베이션이 현재 이 회사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지분법 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상장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고, 냉정하게 얘기해서 SKI 테크놀로지가 상장을 한다 했을 때 요 최근에 증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신규로 상장하는 업체의 주가가 강한 건 맞지만 과도한 기대는 좀 금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SK이노베이션은 주력 사업 부문인 정유 사업 부문에서의 업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SK이노베이션뿐만 아니라 엑슨모빌, 아람코 등 세계 주요 정유 업체들도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 부분이 여전히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좀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전기차 배터리 부문에서의 기대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 시점 단기간에 40% 이상 주가가 상승한 18만 4천 원의 현 시점에서 SK이노베이션을 따라가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증시가 좋다 하더라도,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지금 주가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더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SK이노베이션을 매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름의 거품이
한 20% 정도 빠지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